네, 가상공간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었던 룸을 좀 불러와 줄게요. 불러와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책상을 만들려고 했었죠. 책장과 그다음에 그 서랍장과 모니터와 TV 요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들고 마지막으로 조명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V는 어차피 뒷면이 보일 거기 때문에 많은 좀 장식은 하지 않을게요. 스케일 Y 값으로 늘려주고 SZ 높이 맞춰주고 다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적절한 길이를 맞춰준 다음에 SY 적절한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맞추고 나면 조금 높이를 좀 주도록 할게요. 높이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랍 이제 안쪽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줄 겁니다. 사실 이 아이소메트릭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좀 약간 디테일 컷들을 딸 때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석 디비전을 좀 걸어주진 않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공간 내주고 또 공간 내주고 이쪽 뷰를 기준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주고 S 그다음에 Z 이 정도 빈틈을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다 불린을 좀 적용을 해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 불린 오브젝트는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반대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공간 만들어주고 눈 지워주면은 불린이 잘 적용이 되었죠. 이 상태로 apply 눈 꺼준 거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만들어 줘야겠죠. TV는 큐브를 기준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TV의 바닥 부분 높이 맞춰주고 SZ 높이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부분이 일단 디스플레이까지 만들고 디테일을 하나씩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SY로 넓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SX로
얇은 TV를 만들어 줍니다. 하고 가운데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기둥도 하나 필요하겠죠? 이 기둥은 여기서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눌러서 윗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디테일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익스트루드에서 스케일, 그러면 이 안에 기둥이 이제 솟아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네, 끝에서 스케일 조금 줄여주면은 이와 같이 바로 스탠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맞춰주시고 조금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만들어 줘야겠죠. 디스플레이는 안쪽 부분에 내가 이 버텍스 4개를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보면은 요 사이드가 조금 그 크기가 비율이 맞지가 않죠. S, Z. 그래서 요 네 부분이 넓이가 일치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집어 넣어 줘야겠죠. 이거는 익스트루드 해서 이 X축 안쪽으로 살짝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TV도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 부분은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सब디비전을 여기는 조금 걸어줄게요. 3개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루프 컷.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매끈하게 잘 표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오토 스무스. 네,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모니터 부분도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레벨 3로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프 컷. 끝에 부분에 적용을 해주면 곡률이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약간 어색한 부분도 이렇게 이쪽 엣지 부분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곡률이 적당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책상은 흰색도 어울리겠지만 왠지 검정색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블랙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약간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아까 이 부분이 철제로 되어 있었죠. 근데 플라스틱도 사실 반사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메탈릭과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짝이는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 블랙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네,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흰색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약간 갈색도 괜찮지만 그냥 검정색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렌더링과 빛을 하나씩 한번 좀 상황에 맞춰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바닥을 켜주고요. 바닥을 맞춰주고 이 작은 책상이 떠 있어서 바닥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바닥에 붙여주고 이제 카메라와 빛을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 만들어주고요. 항상 카메라는 이제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약간 인스타에 올릴 사진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맷이 있죠. 요거 누르면은 아웃풋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아웃풋의 속성을 결정하는 건데 포맷에서 2000 곱하기 2000으로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피드 사이즈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키패드 0 눌러서 맞춰주고요. 아이소메트리는 자, 구도를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20도라는 게 확실히 보이는 구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배경 부분은 살짝 여기에 맞춰서 회색으로 좀 맞춰줄게요. 아이소메트리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어두운 회색으로 색깔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도도 맞춰주고요. 이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까지 맞췄으면 이제 조명과 빛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플레인이 이 바닥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영역을 선택할 때 자꾸 요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약간 로테이션이나 이 움직임을 지정할 때 자꾸 선택이 돼서 방해를 받게 되죠. 요거를 선택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렌더링 할 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능이 이 옵션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작업할 때 뷰포트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라는 옵션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에 그 필터 모양이 있습니다. 필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에 선택, 셀렉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기능을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켜주면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주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바닥을 선택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로테이션 당연히 선택이 안 되죠. 다시 요걸 키워주면 선택하면 이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필터 부분에서 셀렉터블 이 아이콘을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을 만들어 줘야겠죠. 라이트, 선. 확 밝아졌죠. 이제 특별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EV 엔진으로 이렇게 빛의 반향만 조절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렌더링을 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블룸, 앰비언트 오클레이션,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요 세 가지 옵션은 이전에 이제 EV 엔진을 사용할 때 켜야 되는 요소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V 엔진으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이클 엔진을 사용했을 때 좀 디테일을 올리는 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클 엔진을 켜주고요. GPU로 좀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샘플 수는 24장이면 충분합니다. 맥스 샘플 24장으로 걸어주고 네, 구도 확인해주고 일단 먼저 지금 시점에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변경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을 조명은 여기 있는 좌측 상단에서 안쪽이 보이게끔 이 바깥쪽으로 그림자가 지지 않게끔 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특별한 옵션은 킬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좀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이미지 그 다음에 더 포맷으로 건드릴 부분은 없겠죠. 2000 픽셀로 정사각형만 만들어 주셨으면 됩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 이미지 왜냐하면 렌더를 하다가도 튕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하다가도 튕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지금 아까 창문 여기 보면은 뷰포트에만 껐지 렌더링에는 나오게끔 옵션을 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렌더 이미지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렌더 이 아이콘으로도 꺼주면은 네,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 장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컨트롤 C V가 아니라 모디파이어를 적절하게 미러나 이런 부분들을 섞어줘서 렌더링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텍스처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됐고 일단 먼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해야 될 건 이제 조명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조명은 지금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에 요 조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조명 불빛, 그 다음에 바깥에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 같은 이 불빛,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는 U를 걸어주는데 이전에 조명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제 드렸었죠. 요 프린시플을 지워주고 Shift A 서치에서 이미션을 서페이스에 연결해주면 조명이 만들어집니다. 조명은 이 정도로만 좀 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명 대비 너무 밝으니까 라이트를 좀 어둡게 깔아줄게요. 0.5 혹은 0.2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만들었고요. EV 엔진과 사이클 엔진의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을 한 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어두운 이 배경에 딱 이 이거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조명 무드등이라고 할까요? 무드등의 불빛만 켜둔 상태로의 렌더링입니다. 일단 빛들을 조명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좀 사진들을 다 저장을 해 둘게요. 디테일을 잡아가는 과정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저장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렌더링이 됐고 여기서 이번에는 2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좀 조명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이 조명 머티리얼이 006번인데 이거를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창문에도 라이트를 적용해 주면은 바깥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밝은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 요거는 복사를 해줘서 윈도우 라이트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조명은 한 1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 창문 두 개도
선택을 해주고 윈도우 라이트, 창문도 윈도우 라이트, 그리고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훨씬 느낌 있고 맨 처음에 만들고자 했었던 이 분위기 많이 나죠. 배경이 조금 더 어두울 뿐 이 분위기는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 다음 바닥도 이 러프니스 값을 최대한 낮춰서 이쁘게 바닥에서 반사가 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렌더링이 되었고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3번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유리창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유리창은 아까 여기 서페이스에 이미션을 걸어 주었다면 이번에는 이미션이 아니라 글래스로 적용을 해줄게요. 일단 머티리얼을 아예 새로 다른 걸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번엔 그냥 윈도우라고 명칭을 정할게요. 다음에 글래스,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전 강의에서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렌더 엔진을 EV로 하게 되면은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이클로 하게 되면 이 투명도가 표현이 되게 되죠. 이제 하나하나씩 변경할 때마다 점점 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러프니스 값은 거칠기죠. 그래서 이 값을 완전히 낮추면은 거울과 같이 돼버리고 값을 살짝 높이면은 불투명한 반사를 가져서 약간 시골집의 그 불투명한 창문 아실까요? 예, 약간 요런 창문들 있죠. 이런 창문들. 요런 창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빛이 그대로 투과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번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 표면에 거칠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로퍼니스 값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 할머니 집 창문처럼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낮춰줄게요. 그리고 이 창문들도 좀 투명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살짝 노란색이 좀 이쁠 것 같아요. 조명을 더 강하게 해주고 이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해볼게요. 선의 선의 스트렝스 값을 낮춰주고 이 이미션의 값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둡고 느낌도 많이 다르죠? 네, 이번엔 유리도 잘 표현이 되고 약간의 디테일이 점점 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점점 부하가 걸리고 있고 렌더링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번 추가해 볼 거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이 부분 여기에 TV 조명도 뭔가 나와서 이 어두운 방을 조금 밝혀주면 느낌이 좀 더 있을 것 같죠. 여기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바깥쪽 부분은 잡아주고 가장 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에디트 모드에서 페이스 모드 선택해주고 가장 이 넓은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P를 눌러서 세퍼레이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세퍼레이트에는 सब디비전을 꺼주고요. 잠시만요. 여기서 꼭 편집을 할 때는 여기서 편집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대로 세퍼레이트를 해서 이 안쪽 부분이 다 여기도 같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네요. 여기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방법은 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따로 빼는 방법이 있고 세퍼레이트로 해서 지워주고 요거 자체를 컨트롤 C 그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세퍼레이트를 하기 적용되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분리한 파츠만 따로 이렇게 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TV 면보다 살짝 앞으로 나오게. 왜냐면 지금 면이 두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이시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면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앞쪽으로 아주 살짝만 빼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조명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적용된 이미션 값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라이트 여기도 라이트 확인해 보면 네,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에서 나온 조명이 너무 강하죠. 이거를 좀 바꿔줄게요. 잠시 꺼주고. TV에서 나오는 조명은 또 다른 라이트를 사용해서 TV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조명은 3보다는 한 2에서 1.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살짝 테레비의 이 청색광을 좀 표현을 해주면 괜찮겠죠? 네. 느낌이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렌더링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졌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 디테일을 잡아 나가서 그 변경된 경과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라는 게 이제 제가 전부 다 이제 변경되었던 과정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딱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3D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퀄리티가 살아나고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넣어주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렌더링 했던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원래 만들고자 했었던 느낌에서 충분히 나게 되었죠. 네, 충분히 내고 싶은 느낌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배경을 깔아주고, 그렇죠? 어두운 배경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조명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 조명은 이미션이었죠. 이미션으로 추가해줘서 이렇게 조금 더 어둡고 조명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깥 창문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적절하게 비춰지는 이 러프니스 요 반사 때문에 훨씬 뭔가 어두운 그런 적절한 분위기를 잘 내게 되었습니다. 어둡지만 밝은. 그리고 여기서 아예 조명을 확 더 어둡게 낮춰줬고요. 요 부분, 요 조명의 밝기를 좀 더 높여주고 색깔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창문에 단순하게 빛이 들어오던 창문에서 투명한 유리로 바꿔주었죠. 그리고 적당하게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두운 분위기에 이 적절한 조명이 느낌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최종이죠. 분위기를 어둡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TV 조명을 추가해서 뭔가 새벽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었고요. 그래서 TV의 청색광을 비춰지는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잘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을 들이고 원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씩 다듬어가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D 모델링의 좀 재미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밋밋했던 맨 처음 느낌에서 조명과 이런 유리창의 재질에 약간의 차이를 주어서 좀 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은 드리는 시간 대비 퀄리티가 같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었던 이 상황과 최종 렌더링 결과, 이 비교하면 많이 보셨죠? 아마 3D 모델링을 보게 되면은 이 화면을 자주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상공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는 게 마지막 최종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듬는 거는 이후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편집이 혹시나 생길 때를 대비해서 혹은 이 파일을 누군가와 공유로 할 때와 공유할 때를 대비해서 여기 정리하는 것이지 사실 개인 작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 머터리얼 부분,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머터리얼 명도 다 지정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어떤 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블랙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블랙 메탈 혹은 블랙 프레임 하면은 프레임에 들어간 블랙이 요 블랙으로 사용되었구나, 요 머터리얼이 사용되었구나, 그 다음에 요 라이트도 지금 빛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라이트는 요 불빛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 라이트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 파일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TV 라이트, 그 다음에 윈도우, 화이트, 플레인, 이렇게 머터리얼 명과 이 부분도 다 지정을 해주면 공동 작업을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공동 작업을 말씀드린 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가져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간 텍스처들 있죠. 텍스처들이 공유할 때 같이 공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파일이 공유가 되어져야지만 이 바닥이 정상적으로 텍스처가 들어가서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이 블렌더 파일만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가급적이면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사용된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이 UV 자체에 또 이렇게 따로 텍스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상공간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꼭 저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